지구는 45억 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우리 각자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대략 80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태어났고 죽으면 지구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딱딱하고 빠른 진실이 아닌 것은 지구에서의 몇 년이 어떤 것인지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에서의 삶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열정과 열정,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펼쳐진다면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경우가 드물고 저항하면 상당히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항은 긴장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삶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고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예로부터 현명한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흘러가는 삶의 흐름에 순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과학은 현실을 연구하고 그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현실을 노력의 출발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중력의 법칙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복, 수영, 무저항과 같은 가르침은 깊은 영적 삶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삶에서 우리는 수용의 순전한 합리성과 수용이 약속하는 위대한 선물, 즉 자유, 평화,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용은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선택은 그 사건을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하는 동안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과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결정권을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 안에 있으며 그 안에는 직관적인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자아에 대한 인식입니다. 수용의 영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수용하거나 저항하는 자아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아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누군가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안에 계세요? 라고 묻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없어요 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논리적 비약이 될 것입니다. 안에 없다면 누가 응답할까요? 분명히 안에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기 있는 당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장의 서로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차례로 들어 올린 다음 사진은 바뀌었지만 3장의 사진을 모두 본 사람이 동일인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물론 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연습을 통해 사진 속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진만 바뀌었을 뿐 사진을 보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성자 라마나 마하르시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여정 전체는 매 순간 내가 볼 때 누가 보는가? 내가 들을 때 누가 듣는가? 내가 느낄 때 누가 느끼는가? 요가 거장인 파라만사 요가난다가 사용한 깨달음의 용어인 자아실현은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자아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적 여정 전체는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자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적 의미에서도 누군가 영혼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정답은 아니요. 당신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의식인 당신이 영혼입니다. 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는 전형적인 질문이 됩니다. 속박된 존재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수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아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봅시다. 앞서 여러분은 어렸을 때 눈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을 때 거울에 비친 어떤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여러분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몇 살인가요? 신체 나이가 아니라 그 눈을 통해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은 몇 살입니까? 10살 때 저 안에 있었다면, 20살 때 저 안에 있었다면, 임종할 때 죽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저 안에 있을 거라면 당신은 몇 살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말고 아주 깊은 수준에서
이 질문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도록 놔두세요. 나이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버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샤워를 마친 직후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남성 또는 여성의 몸이 반사되어 보이나요? 갑자기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 바뀐다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신체 부위가 바뀌겠죠. 남성이었다면 이제 여성을 보고 있는 거죠. 당신이 여성이었다면 이제 남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몸을 바라보는 당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항상 그 눈을 통해 밖을 바라보던 의식이 지금 전혀 다른 몸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여전히 같은 의식일까요? 아마 당신은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험을 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별인가요? 신체 부위가 없는 저 안에 여러분은 성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눈을 통해 밖을 바라볼 때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몸이 특정한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뿐입니다. 그 형태와 모양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당신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문제는 직관적으로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각인 나는 누구일까요? 몸에는 나이가 있고 몸에는 성별이 있지만 그 개념은 몸을 알아차리는 자아와는 무관합니다. 키가 크고 100년 된 꽃병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키도 크고 나이도 100살이 될까요? 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피부는 특정 색일 수 있지만 이것을 알아차리는 의식은 전혀 색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몸의 특징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면의 의식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기꺼이 버릴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사람은 당신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내면의 존재가 당신의 몸, 집,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체이고 나머지는 모두 의식의 대상입니다. 삶 전체는 의식의 세 가지 대상 외부, 세계, 생각, 감정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의 기원과 본질을 탐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면 이러한 경험들이 당신을 방해하는 힘을 어느 정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험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자신의 경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대상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지나가는 세상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눈앞을 지나가는 모든 순간은 영화의 프레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순간은 결코 멈추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 계속 흘러갑니다. 이 모든 순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왜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걸까요? 눈앞을 지나가는 것들과의 진정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외부 세계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마음과 감정의 본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계속 변화하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의 대상은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당신은 항상 그것을 경험하는 끈질긴 존재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무엇인가요? 가만히 앉아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이 모든 영성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세 가지 큰 방해 요소에 의해 산만해지지 않을 때 당신의 의식은 더 이상 그러한 대상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의식의 초점은 매우 자연스럽게 의식의 근원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마치 손전등이 여러 물체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물체를 보는 대신 빛 자체를 보면 그것이 모든 다른 물체에 비추는 동일한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와 내부의 모든 물체를 인식하는 것은 동일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의식입니다. 그 인식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게 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여정입니다. 우리의 위대함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삶과 고군분투하게 만드는 산만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놓아주는 행위가 바로 수용과 항복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는 세상이나 생각, 심지어 감정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큰 평화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나 욕망보다는 사랑과 봉사의 감각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큰 방해의 요소를 놓아버리고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여러분이 지구에서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얽매이지 않고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핵심으로 돌아가는 데는 무리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길은 일상생활을 통해 의식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서서히 놓아주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에는 영구적인 명료함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자아의 자리에 자리 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 에너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내면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에너지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이 과정에 접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앞에 지나가는 세 가지 의식의 대상에 너무 편안해져서 더 이상 경험을 통제하는데 인생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대상들이 우리 존재의 낮은 측면인 몸, 마음,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극적인 대조적으로 당신은 존재의 더 높은 측면, 의식, 인식의 자리에서 자신을 확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의 외부 세계, 마음과 감정의 내면 세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의식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우리 앞에 지나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여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삶을 이해하는 데 뛰어들어 보세요. 세상이 광경, 소리, 맛 등으로 가득한 한 편의 영화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은 이러한 순간들의 흐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순간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순간은 존재합니다. 순간은 비인격적이며 광활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순간을 개인화하여 삶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경험을 형성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오래된 방식을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도, 물보라, 고래 등 그 어느 것 하나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파도나 고래를 원하고 선호하는 취향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그렇죠. 바다든 하루든 순간은 그저 순간일 뿐입니다. 그 순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 여정을 단순하게 만들어 봅시다. 인생을 순간순간이 펼쳐지는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 세계, 생각, 감정이 쇼를 구성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순간은 강물처럼 흐르며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왜 당신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세상과의 진정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은 그저 우주의 한 순간일 뿐이며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비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취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0.00001%의 신경이 쓰이는 것은 토성의 고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부의 부두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바다의 파도, 물보라, 야생동물 등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풍경이지만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취향이 없으니까요. 인생도 그렇죠. 순간순간이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순간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이 여정은 놓아주고 받아들이고 자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함께 이 모험을 시작하세요.